천부경에 대해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몇 차례 다룬 바 있는데 오늘은 프랙탈 기하학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을 해석하고 티키타카 방법론을 사용해서 관련된 학문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티키타카 방법론 예제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부경 81자 원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본체는 생명이자 마음인데 시작하되 시작이 없는 하나입니다. 삼수 분할을 끝없이 하지만 근본의 변화는 없는데 이는 빅뱅을 밖으로의 폭발이 아니라 안으로의 폭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밖으로 폭발한다면 근본의 변화가 없을 수 없지만 안으로 폭발한다면 틀이 되는 근본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11, G12, 인13은 순차적인 복희 8궤의 분화에 해당합니다. 1011은 중앙통제 디자인이고 G12는 좌우 대칭의 이수분화 디자인이고 인13은 삼수분화 디자인입니다. 일적 10건은 하나가 쌓여 완성된 숫자인 10으로 커진다는 것인데 10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 1000만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3의 분화 원리로 요약해서 나타냅니다. 1023, G23, 인23은 병렬적인 문항 8개의 분화에 해당하는데 삼수 분화의 반복으로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형성합니다. 이는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1묘연은 근본인 하나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는 묘한 확장법으로서 프랙탈 기하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변화하지만 근본의 하나는 움직임이 없는데 이러한 분화가 안으로의 폭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마음이고 본용은 태양으로 밝은데 사람 안에 있으니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됩니다. 본체와 본용을 담은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천지인 삼재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본체는 시작하되 시작이 없는 하나이고 끝나되 끝남이 없는 하나로서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윗줄이 1011, G12, 인13입니다. 이것은 복희 8개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G12에서 안에 원이 2개가 되면 결국 태극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13에서는 안에 원이 3개가 되는 것으로서 나머지 작은 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랫줄이 1023, G23, 인23을 나타냅니다. 천지인 모두가 반복적인 삼수 분화를 통해서 결국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수 분화에서 문항 8개가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로 끊임없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천지인 삼재의 대칭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내부로의 무한한 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분화가 꼭 이러한 프랙탈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의 장점은 무한대로 분화를 하더라도 원래의 모양과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용변 부동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3합6 생칠89는 기하학적으로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7은 시어핀스키 삼각형 2개를 결합시킨 뒤 중심이 더해지면 생성 가능하고 8은 시어핀스키 삼각형 4개를 결합시키면 생성 가능하고 9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분화 자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시어핀스키 삼각형 3개를 결합시켜도 생성 가능합니다. 운 3, 4, 성환 5, 7은 시어핀스키 삼각형 4개를 결합시켜서 생성 가능합니다. 3 곱하기 4는 5 플러스 7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묘연이란 프랙탈 기하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 의하면 빅뱅 이후로 현상계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절대계나 정신계, 마음의 차원에서는 빅뱅이 밖으로의 폭발이 아니라 안으로의 폭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체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상계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절대계의 본체는
부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체로부터 삼라만상이 분화하여 나타나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의 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프랙탈 기하학이 적용된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과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크기 자체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태어난 이후로 갈수록 외부로 팽창하는지 아니면 내부로 분화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태어났을 때 단순히 좋고 싫은 것 정도만 구별 가능하였다면 점점 갈수록 다양한 방식의 판단과 대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외부로의 팽창이라기보다는 내부로의 분화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71묘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5는 사방에 중앙을 더하고 7은 6허에 중앙을 더한 것으로 대산 김석진 선생님은 해석하셨는데, 타너 스님 역시 중앙이라는 1이 묘하게 관여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신 바 있습니다. 5와 7은 10 이하에서 1과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소수 두 개이기 때문에 1묘연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적광전은 원래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불전의 이름인데, 오대산 월정사의 주불전인 적광전은 현재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7부처를 모신 7불전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1969년에 중건할 때 화엄종의 전통을 계승하여 비로자나부를 함께 모신다는 의미로 적광전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현판의 글씨는 타너 스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적이란 적연부동한 본체로서 우주의 단 하나뿐인 마음이자 생명이고, 광이란 가미수통 천하지고 하는 본용인 양지로서 태양과 밝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심, 본태양, 태양악명이라는 천부경의 이 한 구절에 주역의 종지와 화엄의 종지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주역의 종지를 역무사야 무유야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라고 하셨고, 적광이란 곧 비로자나불의 체와 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엄의 종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의 산스크리트어 표기는 바이로차나 붓다로서 태양이 모든 곳을 밝게 비추는 특징 내지는 태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합니다. 태양의 빛이 만물을 비추듯이 비로자나불은 우주 일체를 비추며 일체를 포괄합니다. 하지만 이 법신불은 형상과 소리가 없어서 직접 설법을 하지 않으므로 곧 적연부동이자 일체무언인 것입니다. 이 본체와 본용이 사람 중에 있어서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대등한 천지인의 삼재를 형성한다는 것이 천부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천부경의 내용은 다양한 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티키타카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불선에서 주역과 천부경이 출발하여서 이수분화와 삼수분화의 결과물인 이배업과 삼배업 발생이라는 진화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발생학적으로 삼배업의 발생 원리, 생화학적으로 최외곽의 전자껍질에서 전자 2개가 비는 산소와 전자 3개가 비는 질소가 생명체에서 담당하는 기능 등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뇌,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의 범주론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현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한 하이데거의 사상에 연관되며, 심리학적으로는 스피노자의 감정 모델과의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선발 라인업 중에서 통계학을 기하학으로 교체하였는데, 천부경의 해석에 있어서 프랙탈 기하학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컴퓨터 과학에서 삼진법 프랙탈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한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천부경은 프랙탈 기하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유불선 동양사상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과 사상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티키타카 방법론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이진법 컴퓨터를 먼저 개발한 것을 보면 동양은 음양론의 원료이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천부경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